자, 이번에는 이제 그 5번 항목이 됩니다. 그 챕터 1에서의 그 마지막 그 항목이 되겠는데,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도 32에 33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됐던 그런 항목이 됩니다. 역시 여기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음에 이제 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외 공간 이런 것, 이것도 다 전부 다 그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그 다중주택, 이게 32회 시험 나왔던 거죠. 다중주택이 뭐냐?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중주택이 어떤 것이냐 그 소리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그 다중주택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슨 세대 분류가 된 게 아닙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돼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욕실뿐만이 아니고 취사시설이 다 각각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그러니까 이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일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로 제한다. 요새 보통 보는 빌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짓죠. 많이 집니다. 밑에 층 1층을 주차장과 다른 뭐 쓰레기 뭐 하치장 이렇게 쓰고, 2층부터 주거용으로 쓰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이라든지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같은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는 층수,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된다. 3개층 이하여야 된다. 이거는 아까 이제 앞의 경우와 다중주택과 마찬가지죠.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것도 역시 다중주택과 동일합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은, 아까 다중주택은 세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19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19세대 이하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세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취사시설, 그 다음에 아까 저 욕실 이런 것들이 다 별개로 갖추어진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죠. 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중주택과 완전히 이거 틀리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틀리다. 자, 공간은 이제 별도로 설명할 게 없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아파트가 되겠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이게 이제 그 다세주택과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랬어요. 초과하고, 예,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어야 된다. 층수가 4개층. 아까 이제 5개층 이상의 아파트였죠. 이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다세주택은 또 뭐가 틀리냐? 아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었고, 다세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일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랬어요. 이하이고. 아까 다가구가 같죠. 그런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에요. 아까는 3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4개층 이하예요. 이게 다세주택이에요. 그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다중주택과는 틀립니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치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예,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걸 기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의 주택의 유형은 다시 이거와는 좀 틀리죠. 아까 이제 그 건축법 시행령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럼 주택법상의 주택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느냐면은, 여기 어떤 유형의 주택이 있느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택이 있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주택법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양가 규제 즉 상한제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규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에요. 주택법상에서 뭐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게 전부 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가 구분된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다 그 소리야. 아파트인데 이거를 뭐 구분을 했다든지 연립주택인데 구분했다든지. 그런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생활은 가능하게 하지만은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소유는 안 된다. 소유는 안 된다. 구분 소유는 안 된다.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됐던 이제 지문 중에 이것들 뭐 크게 예외적인 이제 출제 지문이에요. 뭐 부동산 공법 여기 나오는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건축법률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뭐 유락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 역시 부동산 공법에 관한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른 과목의 지문이 하나씩 덜렁덜렁덜렁 이렇게 이제 끼어들어온 것이 간혹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단순히 소개한 경우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크게 끼어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